네, 안녕하세요. 김현진 강사입니다. AI를 활용한 보험 세일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AI를 활용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제 실전에 내가 어떻게 이 상담에 활용해야 되는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된 사례들을 좀 제가 직접 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과의 상담에 녹여내서 최초 단계부터 클로징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너스 페이지로 넣어드렸으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시키는 방법.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하나의 직원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AI 프로그램 하나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떻게 학습시키는 거야? 이거를 제가 정말 양이 많은데 정말 어렵게 5가지로 딱 요약을 해봤습니다. 눈 크게 뜨고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내 AI 비서에게, 내 AI 동료에게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명령어를 입력해야 제대로 된 답을 주는가도 중요해요. 그냥 막 쓰면 막 답을 주더라고요. 제대로 써야 제대로 답을 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이 세 가지 강의가 AI 세차시 강의가 끝났을 때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활용해 보려면 사실 경험해보고 연습해보는 간단한 과정은 사실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실습해 보시면 될지도 직접 준비를 좀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I 프로그램을 핸드폰이나 또는 노트북에 다운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막상 그냥 가벼운 질문들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또는 이건 뭔데? 네 생각은 어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FP로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고객층들이 있으며 또는 나는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하며 내 주요 상담 분야는 실비 쪽인지 운전자 쪽인지 또는 재무 설계 쪽인지 부부 상담인지 또는 법인 세금 상담인지 여러 가지 상담 주 분야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도 이 AI에게 다 입력해서 인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원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정의한다라는 건 단순히 네이버나 구글처럼 검색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금 더 네이버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가 AI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다른 차원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서 나의 개인 비서 또는 영업 코치로서 활용한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예전에는 이게 골프를 스윙을 하면 나를 가르쳐주는 코치님께서 자세를 이렇게 바꿔봐라 또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자세 교정을 해줬다면 요즘엔 어떻게까지 변화가 됐는지 보면은 그 1, 2초밖에 걸리지 않는 스윙하는 시간을 3D로 분석을 해서 어디 부분에 근육이 들어가고 무게가 이동되고 공이 맞는 부위가 일괄적으로 어떠며 이런 거를 분석한 표가 그냥 스윙 한 번만 해도 나오는 시대가 됐죠. 또 그걸 통해 AI가 어떤 걸 수정해야 된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사람적인 코치가 있지만 또 이 AI가 또는 어떤 디지털 프로그램들이 분석해주는 시대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이 AI를 통해 영업 확장을 이루시려면 정확하게 이 용도를 알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었을 때 너는 지금부터 보험 전문가야. 고객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AI는 그 명령어를 듣자마자 나는 지금부터 보험 상담 전문가구나. 보험과 관련된 전 세계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선 학습해서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너는 내 일정을 관리해주는 비서야. 중요한 미팅과 연락을 정리해줘 라고 해서 내가 막 작성했던 것들을 여기다 옮겨 붙이면 너를 딱딱딱 정리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부적인 맥락과 배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AI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억력이 좋은 친구라서 내가 두세 달 전에 얘기했던 것도 끌어와서
오늘 내가 남기는 질문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맥락을 계속 이어가서 나에게 맞춰진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요 고객층은 40, 50대 직장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몇 주 뒤에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40, 50대를 기반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오늘은 20, 30대 직장인들을 만날 거야 라는 말들을 넣어주거나 또는 그 부분을 생략하면 그 전 버전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나는 주로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또는 고객 관리를 할 때 전화 통화를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카카오톡으로 서로 채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이거에 관련해서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줘 라는 것도 AI를 나만의 좀 조력자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실제 업무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주 쓰는 이메일이나 카톡, 그리고 상담 스크립트, 내 고객의 주 유형, 만나게 되는 타겟층들, 내 영업 노하우 등을 AI에게 알려주면요. AI는 그 이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입력했던 내용은 내가 과거에 이걸로 큰 계약을 받았던 사례거나 고객을 감동시켰던 내용이야. 이 패턴을 분석해서 조금 더 나아진, 조금 더 세련되거나 조금 더 다듬어진 방법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게 되고요. AI가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아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AI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심리가 어떻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어떤 고객층들이 많은지를 학습을 여러 번 시켜야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 맞춰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AI가 요즘 유명하다고 하니까 내가 대충 입력해도 다 알겠지? 요거는 좀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줄수록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AI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연계 기능을 활용해야 된다. 단순히 질문하는 도구로만 쓰지 말고 일정 관리, 고객 대응, 자료 정리 등 다양한 업무와 연계를 한다면 생각보다 나는 스크립트만, 아이디어만 또는 뭐 요약만 이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머리를 열고 정말 확장성 있게 이 AI를 활용해 보신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AI를 통해서 그게 어떤 AI 프로그램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업무에 녹여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내용을 실제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맞춤형 예산에 대한 설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이런 나이에 연봉 이 정도 받는 고객이 있는데 예산 설계해줘 이렇게 입력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입력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나의 맞춤형 예산 설계를 시작할 건데 내 월 수입은 이 정도 금액이고 고정 지출은 주거비, 생활비 이 정도, 대출 갚는 거 이 정도, 보험료 이 정도야. 이 상황에서 5대 3대 2 법칙으로 5는 필수 지출, 3은 욕구 지출, 2는 저축 지출이라고 가정해주고 이걸 적용한 세부 예산 계획을 세워줘. 그리고 항목별로 적정 지출 금액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해줘. 또 연령대와 직업을 고려해서 특별 지출 항목과 비상금까지도 만들면 좋겠어 라고 입력을 해야만 그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작성해보는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걸 한두 줄로만 입력하면 AI가 다 알아봐 주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리에 뇌 속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걸 입력하는 명령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몇 살이고 그리고 나는 투자 경험이 중급이야.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ETF, 개별 주식, 채권 등의 비율과 함께 정기적인 리밸런싱 방법도 알려주고 경기 사이클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과 하락기에 대한 해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1시간 뒤에 만날
고객과 이런 느낌으로 상담을 이어간다면 나머지는 고객의 의견만 입력하게 되면 상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은퇴 준비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나는 나이와 희망하는 나이가 이 정도인데 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준 상태에서 은퇴는 이 정도로 받고 싶고 월 이 정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 은퇴 자금으로 인출 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도 추가로 알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와, 이렇게까지 답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세금 쪽 얘기를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은 뭐고 연소득은 이 정도를 받아. 현재 전세에 살고 있고 결혼했고 아이들은 둘인데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소득 세액공제와 내가 놓치고 있을 만한 게 있다면 알려줘봐. 왜냐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알려줘야 돼.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거는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내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는 절세 금융상품도 추천해줘. 그러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어지는 금융상품, 보험상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고객님 AI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품이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라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난 재정 목표, 그러니까 고객한테 목표를 좀 설정해주고 싶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내용을 가지고 AI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 알고 있지만 네가 다시 한번 알려줘 봐. 그리고 또한 이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목표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 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이 쪼르륵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워밍업이 되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전문적이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면 AI가 어떻게까지 답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명령어들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답을 캡처하지 않은 건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은 건 직접 해보셔야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친해지고 전문가의 첫 걸음을 떼실 수 있도록 실습 과제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챗 GPT를 활용한 실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입력하라는 것과 여기서 응용돼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꼭 입력해 보십시오. A와 B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노션이라고 하는 이 상담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또는 내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거나 회의록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특화된 AI가 바로 이 노션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객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걸 꼭 경험해 보시고 주요 질문 및 답변들이 어떤 게 이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했는지 내 답변에 어떤 것들을 계속 얼버무리거나 답을 못했는지를 파악해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카카오톡에 있는 챗봇이 있습니다. 카카오 챗봇을 활용해서 고객이 주로 질문하는 문장들을 설정해서 고객들이 저한테 뭔가를 문의할 때 링크를 보내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만의 고유 카카오 챗봇 링크가 될 건데요. 그거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하면 카카오톡 챗봇 링크를 보내주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제가 전화상으로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다 AI가 학습하게끔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한테 딱 보내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담당자는 이 정도까지 스마트하게 정말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어설퍼도 처음엔 괜찮습니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걸 꼭 실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션이 나오네요. 제가 노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션 AI를 통해서 고객 유형별 상담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줘. 내가 총 10명 정도의 상담했던 내용을 노션이라는 어플에다 다 입력해 놓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입력하는 거죠. 내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 유형별로 내가 어떤 스크립트가 좀 필요한지 설정해줘 라고 하면 어설프든 자세히든 나오겠죠. 그 틀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FP님들이 일을 할 때 절반 이상은 끝나서 굉장히 쉽게 다른 업무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챗 GPT나 또는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버 X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보험 추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20대 대상, 30대 대상, 40, 50대 대상, 50, 60대 대상으로 만들 건데 생명보험 위주 하나, 손해보험 위주 하나, 재무설계 위주 하나로 다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게 답이 나오며 그걸 내가 읽어보는 연습. 이 부분은 조금 불명확하게 나오네. 내가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제대로 입력하니까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주는구나 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셔야지만 매일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보험 산업의 미래에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너스 페이지로 사실은 강의를 섭외 받았을 때 요청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우리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FP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적으로 AI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제가 직접 활용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 상황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30대다. 30대의 고객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소개해 주신 분에게 들은 그 해당 고객의 정보를 다 입력한 상태로 사전 상담 준비를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퍼블리시티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대상들에 대한 추천 상품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강력한 AI가 이 퍼블리시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추천 상품들을 추천받아서 대략 예상을 하고 갈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오터라는 AI를 통해서 고객 상담 자료를 좀 요약해줘. 막 이만큼씩 서류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펼치고 이러면 고객도 복잡스럽고 저도 막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약된 자료를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이 노션이나 클로버 X를 통해서 녹음된 자료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오늘 상담에서 등장했고 주요 내용이 뭐였고 그리고 AI 챗봇을 통해서 고객 상담 솔루션을 조금 더 나는 물론 상담 중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답이 나왔겠지만 이 클로버 X를 통해서 네가 생각할 때 이 내용에서 어떤 솔루션을 추가로 주면 좋을 것 같은지를 또 파악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고 가야겠죠. 그때 이 감마라는 AI가 있습니다. 이 감마라는 건 PPT를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해주는 AI인데요. 이 감마 AI를 통해서 내가 이제 두 번째 만남 때 이 30대 고객에게 제안서를 만들 건데 이 상담 내용을 가지고 제안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쁜 PPT로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고객이 되어지고 나서는 이제 캔버라는 AI를 통해서 고객에게 고객 유지 관리 카드 뉴스나 또는 제 근황 그리고 요즘 또 새로 출시된 상품들에 대한 홍보 카드 뉴스들을 만들 때 이 캔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엇 하나 우리 세일즈 활동하는 세부적인 프로세스들 중에 AI가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들 제가 활용했던 내용들을 보너스로 알려드렸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하나씩이라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챕터로 총 3차시 동안 이 AI를 활용한 세일즈 전문가 시대가 왔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AI는 우리 업을 대체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좀 더 높여주고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서 시간도 절약해주고 세일즈도 맞춤형으로 고객을 만나며 고객에 대한 유지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바로 AI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나랑 안 맞아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대하실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핸드폰이 어느 순간 이제 남녀노소 필수품이 되고 어딜 가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일상에 녹여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똑같은 보험 세일즈를 시작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해서 AI 활용 영업 습관을 잘 들이시면 반드시 경쟁력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는요, 지금 이 AI를 활용한 내용들을 정말 맛보기식으로만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세일즈 프로세스부터 다양한 영업 아이디어에 녹여낸 응용 버전의 강의들을 제가 기획해보고 또 준비해보고 있으니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스마트한 비서로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 입력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또 실습 과제 제가 보여드린 것들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볍게라도 접근해 보신다면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한 또 보험 세일즈 전문가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3차시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